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남자 채널 북스입니다. 지금 읽어드릴 헤빗이라는 책인데요. 내 안의 충동을 이겨내는 습관 설계의 법칙이라는 부제가 달려 있습니다. 그릿의 저자 앤젤라 더크워스가 이 헤빗이라는 책의 추천사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대학에서 성공적인 목표 달성 방법을 공부하고 가르치며 재능과 노력을 뛰어넘는 유일한 무기가 그릿이라고 굳게 믿었다. 그런데 이 책을 읽고 지금까지의 내 의견을 수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 책에는 분명 그릿을 대체할 유일한 무기가 들어있다. 이렇게 말했네요. 그릿이라는 거는 어떤 노력의 힘을 얘기하는 거고 그런 개념이죠. 어떤 걸 이루기 위한 용기와 끈기 이런 부분들, 재능이 아니라 노력에 의한 노력의 힘을 강조하는 그런 용어가 그릿인데요. 그 그릿을 대체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로 습관의 힘, 헤빗을 들었습니다. 헤빗, 웬디 우드 지음, 다산 북스. 한국 독자들에게 잠재된 43%의 무의식을 깨워라. 글쓰기는 생각보다 쉽지 않다. 내가 대학원생이었을 때는 특히 더 그랬다. 시간이 너무 부족해서 수업 중에도 틈틈이 글을 썼고 새벽에 귀가해 강박에 시달리다 노트북에 엎어져 잠든 적도 많았다. 글쓰기는 언제나 끔찍할 정도로 괴로웠다. 나는 늘 뒤처지는 느낌이 들었고 그럴수록 더 스스로를 몰아붙이다 나약한 내 자신을 자책하며 괴로워했다. 하지만 이제는 글쓰기가 두렵지 않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30분 정도 집중해 글을 쓰는 방식이 가장 쉽고 효율적이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이다. 이 행동이 일상에 자리 잡자 직장에서 늦게까지 야근을 하든 아이들을 돌보느라 밤늦게 잠을 자든 글을 쓰는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다. 나는 직업상 글을 쓸 일이 매우 많은데 이러한 글쓰기 습관 덕분에 빠듯한 일정 안에도 무사히 원고를 마감하고 있다. 매번 끔찍한 고통의 터널 속으로 스스로를 밀어넣지 않고도 결정을 자동화해 컴퓨터 앞에 앉는 일이 자연스러운 삶의 일부로 굳어진 것이다. 글을 쓰겠다고 굳이 다짐하거나 따로 결정을 내릴 필요가 없어졌다. 나는 이것이 습관의 힘이라고 믿는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미국인의 80% 이상이 습관의 작동 방식에 대해 스스로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다. 대다수의 사람이 좋은 습관과 나쁜 습관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이미 잘 알고 있다는 소리다. 하지만 주위를 둘러보면 여전히 안 좋은 습관 때문에 무기력을 반복하다 무너져 내리거나 자신은 좋은 행동을 반복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행복을 유예하며 힘겹게 버티는 사람이 많다. 꽤 오랫동안 습관이라는 분야는 객관적인 근거나 과학의 조언이 아니라 그저 누군가의 초인적인 성공담이나 그릇된 자기계발 신화에 지배당했다. 가장 대표적인 미신은 습관이 형성되는 시간을 측정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한 가지 습관이 삶에 단단히 뿌리를 내리는데 얼마의 시간이 걸릴까? 어느 학자는 21일이면 습관이 형성된다고 호언장담했다. 당연히 과학적 근거가 부실한 잘못 알려진 사실이다.
습관이 몸에 각인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사람마다 다르다. 게다가 행동의 종류에 따라 자동화되기까지 필요한 반복의 양이 천차만별이다. 여러 연구에 따르면 점심 식사 때마다 과일을 먹는 간단한 습관은 약 65일간 그 행동을 반복하면 습관이 됐다. 탄산음료 대신 건강한 음료를 마시는 습관은 59일간의 반복이 필요했다. 하지만 매일 30분 이상 운동을 하는 습관은 약 91일이 걸렸다. 이런 숫자들을 정말 신뢰할 수 있을까? 그들은 제한된 실험 환경에서 특정 습관이 형성되는 데 걸리는 기간을 측정했지만 반대로 그 습관이 사라지기까지 얼마나 걸리는지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스트레스가 올바른 습관을 형성하는데 큰 방해가 된다고 믿는 사람도 있다. 정말 그럴까? 내가 연구한 바에 따르면 오히려 습관은 스트레스에 강력한 저항력을 갖고 있다. 일상의 스트레스는 좋은 습관이든 나쁜 습관이든 가리지 않고 그 지속력을 강화시킨다. 삶에 거대한 변화가 닥치고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이 찾아와도 습관은 그 질긴 생명력을 이어갔다. 오히려 물을 먹고 쑥쑥 자라는 나무처럼 습관은 스트레스 속에서 번성했다. 나는 이 역설적인 연구 결과가 매우 흥미로웠다. 어쩌면 바로 이러한 습관의 특별함이 내가 수십 년간 습관 과학 연구에 매달리게 된 계기가 된 것일지도 모르겠다.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스스로 제어할 수 있다고 착각하며 산다. 시작이 반이다 라고 외치며 호기롭게 시작하지만 금세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원점으로 돌아간다. 우리가 자꾸만 실패를 반복하는 이유는 뭘까? 인간 내면의 충동적 본성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력하다. 삶의 목표 중 대다수가 예측할 수 없고 통제할 수 없는 강렬한 충동 때문에 방향을 잃고 좌초된다. 그리고 그 끝에는 끔찍한 무기력이 기다리고 있다. 스스로를 변화시키는 것이란 얼마나 힘든 일인가. 올바른 선택을 하루도 쉬지 않고 꾸준히 해 나가기란 얼마나 어려운가. 미국인의 84%는 채소가 몸에 좋다는 걸 알지만 늘 베이컨과 햄을 장바구니에 담는다. 체중 관리에 실패하는 사람 중 71%가 날씬한 몸매라는 목표에 집착하지만 밤마다 정반대의 행동을 한다. 우리가 아는 것, 우리가 목표로 추구하는 것, 우리가 의지를 불태우는 것 등은 사실 삶에서 큰 도움이 안 된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이 여전히 자신이 잘 제어되고 있다는 거대한 착각에 빠져 산다. 성공한 이들을 보며 우리는 그들이 매사에 자신을 엄격하게 몰아붙이고 필적할 수 없는 강렬한 끈기로 똘똘 뭉친 사람들이라고 여긴다. 더 일찍 일어나고 날씬한 몸매를 유지하고 담배와 술을 끊고 부부관계를 회복하고 스마트폰을 덜 들여다보는 습관을 새롭게 형성하려면 비범한 의지력을 발휘하고 유혹에 꾸준히 저항해야 한다고 믿는다. 그러나 지난 수년간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성공한 사람들은 이런 불굴의 정신력으로
좋은 습관을 형성하지 않았다. 그들은 무언가를 자제하거나 인내할 상황 자체를 만들지 않았다. 자제력 대신 습관을 활용했다. 내가 지난 수년간 만난 충동에 휘둘리지 않고 일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결코 스스로의 의지력과 끈기를 과신하지 않았다. 고통스럽게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다. 일주일에 4회 이상 달리는 사람 중 93%는 날마다 운동하는 장소와 시간, 즉 상황에만 집중했다. 하지만 수많은 사람이 이렇게 살지 않는다. 올바른 습관을 들이려면 먼저 습관이 우리가 좌우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걸 깨달아야 한다. 의식이 깨어있는 시간 중 거의 절반 동안 인간의 뇌는 이른바 습관 시스템에 의존한다. 샤워, 옷 입기, 수면 등 삶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문제부터 이메일 확인, 문서 읽기, 운동 등 상대적으로 더 복잡한 문제에 이르기까지 별다른 고민이나 판단을 거치지 않고 무의식적으로 반복한다는 것이다. 나는 항상 이런 질문에 매력을 느꼈다. 우리가 인생의 중요한 목표를 마치 저녁에 소파에 앉듯이 자동 조종 모드로 달성하도록 뇌를 훈련시킬 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 다이어트, 일찍 일어나기, 날마다 운동하기 같이 우리가 끔찍하게 싫어하는 일들을 애쓰지 않고도 완수할 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 여기 흥미로운 실험이 하나 있다. 연구팀 사람들에게 팝콘을 준 다음 영화가 끝난 후 수거해서 그들이 얼마나 먹었는지 확인했다. 실험 참가자들은 몰랐지만 그들 중 절반은 일주일 전에 만든 눅눅한 팝콘을 받았다. 공짜로 줘도 먹지 못할 음식이었다. 과연 사람들은 팝콘을 얼마나 남겼을까? 그들은 가리지 않고 그냥 다 먹었다. 신선한 팝콘이든 눅눅한 팝콘이든 대다수의 사람은 자신의 평소 습관에 따라 주어진 팝콘을 그대로 먹었다. 빈 통을 반납하며 팝콘이 너무 눅눅해서 맛이 없었다고 불평을 들어놓는 사람도 있었다. 하지만 그런 그들조차도 팝콘을 다 먹었다. 이처럼 습관은 의식적 자아 바깥 영역에서 작동한다. 우리가 자주 반복하는 행동일수록 의식조차 안 된다는 뜻이다. 사람들은 커피를 마시면 에너지가 샘솟는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연구 결과는 어디에도 없다. 그저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서 반복적으로 커피를 마시는 것뿐이다. 커피뿐만이 아니다. 사람을 대하는 방식, 회의 때 취하는 동작, 쇼핑 패턴, 운동 횟수, 먹고 마시는 주기와 양 등 수많은 일상이 인간의 의식 밖에서 이루어진다. 이런데도 여전히 우리는 목표를 이루고 변화를 꾀할 때 그저 꾸준하고 성실한 노력에만 기댄다. 노력에 노력을 더하고 꾸준히 반복하다 보면 언젠가는 긍정적인 변화를 이뤄낼 수 있으리라 낙관한다. 사람들에게 비만에 이르지 않도록 살을 빼는데 가장 큰 장벽이 뭐냐고 물으면 대개 의지력을 언급한다.